러시아 에너지 대기업이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한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국제금융시장은 달러 베이스거든. 이 제재도 달러 베이스거든. 위안화 채권을 받으면 위안화 채권을 받아가지고는 위안화는 중국은 공식적으로 제재 국가가 아니니까 이걸 갖고 가서 달러 베이스로 바꿔오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깡이야. 한상구 정지부장의 투시경. 요건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인데 실제로 푸틴이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좀 마주하고 있다. 이 러시아의 경제가 진짜 이거는 영 말씀이 아니올시다. 그러면서 뭐 이거저걸 얘기하는데 제일 큰 거는 결국은 재정 적자가 2.2%에 달한대요. 아니 근데 사실 재정 적자 2.2%면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는 나라들 대부분은 지금 적자 재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논리적으로는 한 번은 적자하고 한 번은 흑자하고 하니까 똔똔해가지고는 괜찮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진짜 현대 민주국가에서 복지국가에서 표를 얻으려면 적자 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빚에 허덕이다가 이제 유럽 꼴 나는, 지금 프랑스 꼴 나는 이런 건데, 어쨌거나 2.2%보다는 애지간한 나라들은 더 많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왜 러시아는 이것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 그러느냐? 어지간한 나라들은요, 국제 금융 체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보통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기업이나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자, 빚을 진다, 빚이 있다. 그럼 당장에 내가 이 빚을 몇 월 며칠까지 안 갚으면은 국가부도다. 그러면 그 빚을 돈을 갚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빚을 냅니다. 말이 좋아. 빚을 낸다는 게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국채 금리, 수익률이 오른다. 이게 오른다는 말은 채권 발행해서 빚을 갚고 있는데 이게 오르면은 갚아야 될 이자 액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 시간에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막 빚이 뛰는 이유가 그게 사채이자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이자가 올라가면은 이게 답이 없는 거죠. 문제는 지금 이른바 서방의 국가들은 이 문제가 지금 골칫거리인데 러시아는 이 걱정마저도 부러운 거야. 왜냐? 얘들은 금융시장에 접근이 안 돼요. 금융시장에 접근이 안 돼. 그러니까 빚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낼 데가 없어. 생짜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캐시로 갚아야 되잖아. 캐시가 있냐? 캐시 있지. 캐시 있지. 석유 있잖아, 우리 석유로 거의 대부분을 때려 맞고 있는데 문제는 국제유가가 이게 바닥이네. 좀 개겨 보다 보면 오르겠지 그래. 쓰고 오페크 플러스 움직여가지고 감산도 해보고 하는데 감산하자고 약속은 했는데 아무도 서로 눈치 보고 아무도 감산을 안 하네. 도대체가 가격이 안 오르네. 캐시가 이게 돈줄이 마르네. 그러고 또 하나는 결국 국가 재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세입이지. 국민들이 세금 내서. 근데 지금 러시아는 군인들이 지금 딸려 죽잖아요. 그래서 군인들 한 명 뽑을 때마다 너 돈 줄게 군대 가 그러고는 돈 줄게 전쟁터 나가 그러고는 뭉탱이로 돈을 안기고 있단 말이야. 세금이 뭘 들어오긴 들어와. 나가기가 바쁜데. 이게 이제 꽉 막혔다. 이게 도대체 답이 없다. 이게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아가는 선순환의 구조가 있는데 꼭 선순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최소한 만기 연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러시아는 지금 만기 자체가 안 된다. 이건 빚에 쪼들려서 죽겠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죽겠으면은 전쟁 때려쳐야지가 우리 생각인데 나왔습니다. 중국이란 구세주가 딱 나타난 거예요. 거의 이제 시진핑 옆에서 김정은이랑 동급이 되는 그 수모를 감수하고 그 시진핑의 꼬붕되기를 자처했던 보람이 있습니다. 중국이 돈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이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한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국제금융시장은 달러 베이스거든. 이 제재도 달러 베이스거든. 위안화 채권을 받으면 위안화 채권을 받아가지고는 위안화는 중국은 공식적으로 제재 국가가 아니니까 이걸 갖고 가서 달러 베이스로 바꿔오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깡이야. 깡을 해오면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으로서는 위안화 패권을 강화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게 달러 패권의 결정적인 중요한 이게 핸들 중에 하나는 석유 거래는 다 달러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위안화가 이제 이걸로 한다. 땡큐지. 이걸 딱 하게 되면은 2017년 이후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푸틴은 뭐 이렇게 뭐 제국의 부활, 택도 없는 소리. 이제 꼬붕 선언을 제대로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시진핑이 부르면은 당장에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쫓아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라고 스스로 이제 선언하는 모양새가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드는 모양새가 되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모양 빠지게 철수할 수는 없다. 왜냐? 시진핑한테는 그래도 꼬랑지 살랑살랑 흔들지만 막루에서 이렇게 좀 폼 잡고 손 흔들지만은 이걸 국내에 들고 들어가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는 어쨌거나 좀 더 버텨야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버티는데 진짜 돈 떨어져 갖고 진짜로 숨이 깔딱깔딱깔딱 하고 있었는데 구세주가 나타났다. 시진핑이랑 구세주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통찰